1388년 5월 압록강 하구 위화도엔 며칠째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어. 장대비는 멈출 기미도 없이 퍼부었고 불어난 강물은 마치 짐승처럼 거칠게 울부짖으며 군영 앞을 덮쳤지. 병사들은 젖은 옷과 갑옷의 무게에 짓눌려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더 이상 전투에 대한 열망도 승리에 대한 확신도 보이지 않았지. 이미 병사들의 마음엔 회의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거든. 이성계의 천막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으로 가득했어.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지. 이성계는 커다란 탁자 위에 놓인 지도를 빤히 노려보고 있었어.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졌지. 이미 2차례나 오왕에게 철군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차갑고 단호한 진격 명령뿐이었어. 전쟁터에서 숱한 전투를 겪은 그였지만 이번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지. 그때 평강이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천막 안으로 들어섰어. 그녀의 파란색 붙임머리는 비에 젖어 한층 더 짙은 색을 띠었고 그 얼굴엔 숨기지 못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지. 이성계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놀라 잠시 바라봤지만 평강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쏘아붙였어. 성계야, 그냥 없자. 시발, 이건 전쟁이 아니야. 보급도 개판이고 병사들은 이미 맛이 갔어. 무리하게 진군하면 다 죽는다고. 그냥 까자, 응? 이성계는 평강을 보며 힘없이 웃었지만 대답은 망설였지. 늘 신중하고 조심스럽던 그의 성격상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거든.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 섞인 질문이 나왔어. 조민수는 어쩌고? 그자를 그냥 두고 우리끼리 움직일 순 없어. 평강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 위로 능글맞은 미소를 띄웠어. 조민수? 그놈은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해야지. 이성계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살폈어. 그리고 찬찬히 물었지. 그게 뭔데? 평강은 그녀 특유의 악동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손짓했어. 맡겨봐. 어둠이 짙게 들이운 위화도의 밤, 쉴 새 없이 퍼붓던 빗줄기는 잠시 숨을 죽인 채 축축한 안개로 변해 온 섬을 집어삼켰어. 평강과 온달은 병사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 이성계 진영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민수의 막사는 어둠 속에 고독하게 서 있었지. 함조고 병력 1만. 그들의 명성은 이미 전장에서 신화와 같았어. 평강과 온달이 나타나자 경계를 서던 조민수의 부하들은 긴장으로 얼굴이 굳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지. 막사의 천막을 들추자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있던 조민수가 하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 그의 표정은 금세 심각해졌지. 무슨 일로 이렇게 평강은 천천히 천막 안으로 들어서며 비웃듯 한숨을 푹 내쉬었어. 그리고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지. 조민수 장군, 진심으로 이 진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오. 장군의 병사들 상태가 어떤지 안 봤소? 조민수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 그의 눈엔 이미 깊은 고민과 번뇌가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 그럼 어쩌란 말이오. 왕성이 가라 명했는데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소? 그 순간 평강의 얼굴에 어두운 미소가 번졌어. 그녀는 조민수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히 던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돌아갑시다. 조민수의 눈이 크게 열리며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드러났어.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며 짚고 있던 탁자를 움켜쥐었지. 뭐라고? 지금 쿠데타를 하자는 말이오? 막사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온달이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허리춤에 있던 검을 꺼내 들었어. 차가운 철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막사안을 날카롭게 갈랐지. 오민수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온달과 평강을 번갈아 바라봤어. 그들의 얼굴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지. 평강은 다시 한 걸음 더 다가가 낮게 속삭였어. 이성계는 이미 돌아가기로 결심했소. 장군도 선택해야 하오. 돌아갈 건가? 안 돌아갈 건가? 조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지. 내가 만약 안 간다고 하면. 그때 온달이 차가운 눈빛으로 칼끝을 천천히 조민수의 방향으로 돌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어. 그럼 여기서 죽어야 했지. 막사 안에 있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 조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이미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았지.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거든. 조민수는 긴장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어. 정말 거부할 수가 없군요. 그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탁자 위에 놓인 지휘봉을 내려놓았지.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어. 평강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 그녀는 여유롭게 손을 뻗어 악수를 청했지. 오케이, 콜. 조민수는 그녀의 손을 힘없이 잡았고 그의 눈빛엔 이미 패배와 체념이 짙게 드리웠지. 그렇게 어둠이 내려앉은 위화도의 밤, 고려의 운명은 평강의 손 위에서 또다시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갈림길, 그 길 위에서 평강과 온달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 이제부터 시작될 폭풍을 기대하면서 말이야. 먹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개성으로 향하는 길은 숨막히도록 긴박했어. 말발굽이 거칠게 땅을 파헤칠 때마다 질척한 흙과 피로 범벅된 진창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지. 최영이 이미 우리 움직임을 간파해 성급히 방어진을 치고 기다린다는 첩보가 날아왔기 때문이야. 최영이 심어둔 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우리를 감시하고 빨리 가자. 멈추면 다 죽는 거야. 최영이랑 우왕, 그놈들 잡지 못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고. 평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람을 찢듯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는 복수심과 광기로 빛나고 있었어. 그녀는 말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선두에 섰고 삼조고 전사들은 그녀의 뒤를 따라 사나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렸지. 우리가 말을 몰아치는 속도는 너무 빨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 병사들의 숨소리는 거칠고 손에 쥔 창과 검은 언제라도 적의 피를 머금으려는 듯 떨리고 있었지. 먼지와 땀이 뒤섞여 눈을 가렸지만 누구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 개성의 성벽이 멀리 어슴풀에 드러났을 때 최영이 구축한 방어진이 불길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 성 밖에 나와 우리를 맞이하려는 군사들의 창끝과 횃불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 평강은 입술을 깨물며 미친 듯이 외쳤어. 저 새끼들이 마지막 장애물이다. 막는 놈들은 다 썰어버려. 말 위에서 평강은 마치 광기 어린 전사의 화신처럼 검을 휘둘렀어.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반사하며 순식간에 적 병사들의 목을 베어냈고 피줄기가 그녀의 얼굴과 몸을 적셨지. 온달 역시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마치 전장의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돌격했어. 그의 손에 쥔 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군의 갑옷과 살을 가르고 피는 빗방울처럼 뿌려져 바닥을 붉게 물들였어. 이성계는 신궁답게 말을 달리며 능숙하게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지. 화살은 귀신처럼 정확하게 최영의 병사들의 가슴과 이마에 꽂혔고 그들은 속절없이 쓰러졌어. 방어진은 삼조고군의 미친 질주와 예리한 공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지. 찢겨나간 갑옷과 잘려나간 팔다리가 길 위에 널브러졌고 피와 살점이 뒤엉켜 땅을 붉게 물들였어. 비명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최영의 군사들이 비틀거리며 도망쳤지만 평강과 온달은 끝까지 뒤쫓아 가차없이 베어버렸지. 마침내 개성의 거대한 성문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평강은 말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칼을 높이 들어 올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어. 지금이야! 바로 저기다! 저 성문 너머에 최영과 우왕이 있다! 오늘 끝을 보는 거야! 삼조고 전사들은 피와 살로 범벅된 채 포효하며 개성의 성문으로 돌진했어. 그 순간 개성의 밤은 불타는 횃불과 피의 냄새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비명소리로 가득 찼지. 그렇게 고려의 운명에 걸린 전투는 최후의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어. 평강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피로 물든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성문을 향해 질주했어. 왕궁의 무거운 문이 쿵 하고 깨지듯 열리자 달빛이 싸늘하게 쏟아져 들어왔어. 그 순간 평강과 온달, 이성계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섰지. 피로 얼룩진 칼날이 달빛 아래 차갑게 반짝였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왕궁의 무거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어. 평강은 마치 악기처럼 푼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갔지. 분노와 광기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에 병사들은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어. 이 왕건이가 만든 더러운 나라! 오늘이 끝이야! 비켜! 안 비키면 다 죽인다! 평강의 날선 외침과 함께 그녀의 칼은 주저없이 공기를 갈랐어. 막아서는 병사들의 목이 단번에 잘려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가 허공에 붉게 튀어오르며 그녀의 얼굴을 적셨어. 온달은 붉게 물든 머리를 휘날리며 야수처럼 포효했지. 평소엔 온화했던 그의 얼굴엔 피의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의 손에 쥔 칼은 어느새 사륙을 부르는 죽음의 도구가 되었어. 이성계는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냉정하게 활시위를 당겨 길을 뚫었지. 그들은 거침없이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 마침내 거대한 마지막 문을 걷어차자 방 안에는 우왕과 최영이 서 있었지. 최영의 눈은 이미 다가올 파국을 예감한 듯 처절한 분노와 절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어. 최영의 친위대가 목숨을 던지듯 달려들었지만 온달과 평강의 검 앞에선 그저 희생양에 불과했지. 그들의 몸뚱이가 찢어지고 잘리고 무너지며 붉은 피로 왕궁 바닥을 가득 채웠어. 최양은 그 광경을 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어. 이 미친놈들 대체 제정신이냐. 성강은 얼굴에 튀어오른 피를 천천히 닦으며 싸늘히 웃었지. 영감, 충분히 살았잖아. 그러게 왜 처음부터 미션 임파서블을 시켜? 어? 왜 못해? 정의 병력이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으냐? 이 비에 보급도 없는데 어딜 가? 그리 가고 싶으면 네가 가지 그랬어. 뒤에서 앉아서 지랄 떠는 거 누구 못돼. 치흥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붉어진 얼굴로 고함쳤어. 배신자들, 역정놈들.
그러자 평강은 한바탕 크게 웃으며 도끼를 품고 소리쳤지. 이 나라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어. 처음부터 안 될 나라였다고 진작 망했어야 했는데 내가 손수 끝장내준다잖아. 태영의 눈에는 처절한 절망이 담겨 있었어.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평강에게 향하며 비통하게 소리쳤지. 너희들은 이미 미쳤구나. 이 배은망덕한 놈들. 평강은 차가운 얼굴로 칼끝을 그에게 겨누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그래, 미쳤다. 네가 미치게 했잖아. 최영은 마지막으로 두 주먹을 꽉 쥐고 절규했어. 내 무덤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평강은 싸늘한 웃음과 함께 차갑게 내뱉었어. 무덤 웃기고 있네. 화장할 거니까 걱정 마. 그녀의 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 날카로운 손광과 함께 최영의 목이 허공을 날았고 그의 몸은 힘없이 무너졌지. 바닥엔 붉은 피가 번져나갔고 그의 목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굴러갔어. 순식간에 침묵이 찾아왔어. 우왕은 두려움과 공포에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성계는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어. 평강은 피로 얼룩진 칼을 천천히 거두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왕건이 나라 이제 진짜 끝이야.